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저녁 9시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나 이제 조금 더 빨리 올리려고 그러는데 8시부터 9시에 올라가면 늦어도 9시는 업데이트 된 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분량 정도로 할 생각이니까 얘기하다가 좀 길어져서 1시간 될 때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오늘 할 내용은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미국 기준금리를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장은 어떻게 될지 관련된 내용과 이슈 있는 것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FOMC 금리 동결 위기인가 기회인가, 경기 침체 시작인가, 이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TV, 이토마토 동방박사 1등주 TV에서 활동하는 정권 전문가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아마 유사 투자자문 업계 기준으로 매출 1등일 거고요. 작년에도 뭐 상위권 개수였을 걸로 보이고, 토마토 TV, 토마토 투자 클럽에서는 당연히 지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회원들이 전문가한테 돈을 갖다 주는, 왜 갖다 주는지, 그 갖다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잘하고 주식도 마찬가지 잘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1등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신뢰를 받으면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리딩이라는 같이 목표를 이루어주면서 같이 하는 거죠. 주식 인생을 같이 살아가듯이. 저희 회원방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5년도 제가 토마토 TV 이토마토에서 정권 전문가를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전문가 시작한 지는 정권 전문가, 방송 전문가 이렇게 하면서 뭐 벌써 2010년부터니까 오래됐죠. 제가 장기적으로 추천한 종목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뭐 손에 꼽힐 정도죠. 한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요. 최초에 제가 추천할 때 사게 되면 10배는 무조건 갔습니다. 10배 이상 50배 간다 그래서 100배 갔고, 그래서 장기 투자는 기본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인생 역전을 위해서 나머지는 단기 매매는 주식 선물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저는 장기 투자 전문가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주식 선물 전문가로서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 전문가로서도 장기 투자 리딩으로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워런 버핏처럼 투자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는 전문가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많은 유튜브뿐만 방송만 틀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세를 보고, 즉 가격만 보고, 가격이 막 뛰고 하니까 그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뭐 단기 매매 주식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초보자들은 주식 한지 오래 안 되고 분들은 아마 에코프로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30만 대도 샀다가 팔았다가, 그리고 뭐 SM 사서 물렸다든지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돈은 이제 적은 돈으로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실제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못 벌게 되거든요. 2차전지 쪽은 그냥 2010년부터 시작해서 15년, 16년, 17년도 사면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10배를 기본 먹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기준금리 결정이 이번 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소폭 0.74 내렸죠. 0.74 내린 건 뭐 얼마 안 내린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19, 다우존스는 더 내려갔죠. 다우존스는 경기 관련된 주식이 많아요. 30개. 경기 관련된 대형 기업들이 많죠. 유전 관련된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이 있으니까 30개. 그럼 요것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미국을 경기 전체 경기를 많이 나타내는 어떤 지표를 보는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과거부터 74년도 570달러였죠. 570포인트였죠. 지수니까 포인트. 570인데 5,700은 10배고 57,000은 100배죠. 지금 그러니까 60배 정도 올라왔죠. 73, 83, 94, 2004, 2013, 24. 한 50년 동안 60배 올라왔죠. 가까이. 만약에 여기 저가에 샀으면 뭐 50년 가까이 60배로 올랐으면 1년에 한 배 오르는 거죠. 지수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배 올랐다면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은 이때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50배는 벌어 있겠죠. 왜냐 주식이란 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보시면 뭐 이때 당시부터 저도 이때 뭐 아직 갓난아기였으니까 그러면 자, 그 이후에 보시면 짧게 보더라도 미국 산업지수를 2000년도죠. 여기 2001년도 치고 지금 22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벌었을까? 지금 평균적으로 10,000포인트죠. 미국은. 여기에서는 보시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11년 동안은 박스권이었죠. 신기하게 2000년부터 시작해서 3년 내려갔다 1년 올라갔다 2년 안 가고 또 2년 올라갔다 폭락했다가 2008년도 대폭락했다가 또 2009년도 올라왔다가 이제 안 가다가 2010년도 여기 11년도부터 여기 딱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죠. 그죠? 자, 여기서 올라갈 때는 여기서는 이미 고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 성장을 못 해가지고 미국도 고성장을 못 해서 못 가다가 여기서는 다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성장한 것은 여기는 2012년부터는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이 다우존스까지 같이 끌어올렸어 세계적으로.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정말정 90년대는 엄청 성장했죠. 미국 자체가. 여기는 2000년부터는 중국이 성장했는데 대신에 중국이 막 따라오면서 미국이 성장 크게 못하고 여기서는 기술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장하면서 같이 전체 경기가 좋아져서 이 산업도 증가됐죠. 그래봤자 12,000에서 3배밖에 안 올라갔죠. 신고 3배 지수가. 지수 3배 올라갔으면 여기서부터는 2011년과 2021 한 10년 동안 주식은 기본적으로 3배에서 10배는 먹어요. 요 정도 올라가서 요게 핵심 수혜주를 사면 내가 요때 딱 사가놓고 1,000만 샀으면 1억이 되는 거죠. 아니면 13,000이나 1억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 잘 못 올라갈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돼도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조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지수라는 것은 한번 성장 못하면 지수는 몇 년 못 가다 올랐다가 또 못 갔다 이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이미 박스권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2년도부터 고금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니까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시설 투자를 하려도 부담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계획 잡은 거예요. 지금 그대로 계획대로 하면 10조가 더 들어갑니다. 이자 부담도 있고 투자에 대한 그만큼 상황이 금융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자, 원자재도 높아져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관련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올해는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돌파하고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미 많은 나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 미국은 엄청 화랑이 될 거예요.
하락 제조업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제조업 부활. 미국은 제조업 부활 되는데 이 제조업 부활이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럼 2020 지금 23년도죠. 지금 미국으로 세계적인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을 제2의 성장 미국이 친환경을 통해서 제2의 성장을 본격 구가하기 때문에 올해는 투자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가 드라마틱하지 하지 않아요. 그죠? 지수가. 그다음에 다음 내년은 아마 반전을 이렇게 이룰 걸 보여요. 돌파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반전하고 그다음 25년도까지는 반드시 돌파해서 위로 갑니다. 이게 25 뭐 그다음 25 뭐 25 갔다 26도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5년도까지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 다우존스로는 큰 재미를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수 분석은 할 필요 없어요. 조정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고 내려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내려가고 그러겠죠. 그 경기가 다시 연착륙이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빠지면 경착륙이 되면 더 빠질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일봉 보면 목요일날 급등했다가 2.48% 어제 별로 안 빠졌죠. 뭔가 좋은 거 거래가 많이 실려 있어요. 변곡점이 있는 거죠. 거래가 많이 실려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선 있다가 거래가 회복하고 나서 여기도 거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거래가 있고 나서 추세 하락했죠. 여기는 저점을 깨지니까 거래가 투매가 일어났겠지만 여기에 그러놓고 이제 못 갔잖아요. 그지 계속 못 가고 다시 가일권 들어가면서 추세가 3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죠. 사실은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끝났네. 그죠. 요 파동은 여기의 파동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나의 파동 거죠. 이제 조정 중이죠. 이게 지수가 나스닥이 23년도 이렇게 있다가 여기 1파 상승 여기 저점이니까 조정 중이에요.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12,200 내가 11,200 정도까지 조정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1980 조정을 일단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수렴하겠죠. 장이 안 좋더라도 수렴. 강력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11,200과 여기 900 사이에 강력한 지지대가 이걸 붕괴하면 또 위기가 한번 오겠죠.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금융 리스크 사태가 훨씬 더 안 좋은 대형 은행까지 원자가지고 안 좋게 가면 이게 붕괴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걸로 보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반드시 지금 거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도 그렇고 언제 그러나 때도 올라갑니다. 금융. 그러다가 나중에 금융 리스크가 대형은행까지 터진다면 추세가 엄청나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요. 지금 세계적인 은행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은행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동성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직접적 수혜를 본 게 바로 은행들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은행이 돈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뭐 상호저축은행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많죠. 워낙 부동산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지금 저축은행 우리나라 파산 우려 이런 게 있는 가그 같은 벌써 이미 위기예요, 그죠? 근데 저축은행 우리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 대출해줘서 이자도 그렇고 집단 대출 해서 많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 이 정도에 빠져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있다 부동산 가격은 올해는 이렇게 더 이상 안 빠지고 반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아마 급락할 거예요. 다시 한 단계 더. 부동산 가격은 제가 2020년도 말 21년도 20년도 말부터 21년도 이미 21년도 배워야 살다 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35%는 빠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전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부동산은 이미 과거 같은 부동산 불패는 없으면 부동산 불패란 것은 뭐 주식도 불패고 부동산도 불패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계적인 다 똑같이 불패입니다. 뭐 아무리 위기가 와도 IMF 와도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 10년을 보게 되면 20년, 30년, 50년 보면 자산 가치는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왜 생산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인구가
한 명이 더 늘면 한 명이 성장해가지고 생산 가능성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 때는 자산가치 그래 줄지 않아요, 그죠? 아직은 세계 인구는 늘어나요. 우리만 줄고 있지.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뭐 세계적인 인구가 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줄겠죠, 그죠? 세계 인구가 줄면 그에 대한 생산성 내려가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유동성도 워낙 많고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투자자들이 대다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0년 뒤의 일인데 이미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행동을 합니다.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예측이 틀릴 수 있는데 그 전망과 예측이 그것은 뭐 빨리 바꿀 수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나 투자했던 투자 자산에서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거죠. 천천히 생각하고 해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산을 보지 말고 큰 흐름을 보고 하시라는 생각하고, 자, 나스닥은 별로 안 빠집니다. 모양조차도. 주봉도 지난주에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봤자 반전하고요.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코스닥 지수 이미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은 여기 2360 정도인데 실제로 2300 하늘선, 땅선 여기 정도 찍을 걸로 보인다. 찍을 거로 본다. 그래서 찍으면 여기가 얼마예요? 지난주 기준으로는 2323포인트죠. 2323포인트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는 찍어야 되는 거예요. 2323이. 그런데 실제로 이번 주에 딱 보니까 2346을 찍었죠. 그럼 20포인트 갭이 발생한 거죠. 이것은 이미 찍은 거, 여기 당시에는 땅선이 여기지만 주가가 땅선이 하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23이지만 여기는 땅선이 하한선이 다르죠. 2336.5예요. 그죠? 2300, 그래서 저가가 2346이니까 36사 거의 다 찍은 거나 마찬가지. 또 이번 주 올라니까 당연히 이번 주에는 2340대입니다. 이미 땅선 찍었기 때문에 정확히 지지선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월하수 FOMC 회의 전에 경계심 나 빠지더라도 경계심 와서 특별하게 FOMC에서 악재가 없다면 다시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 다음 주에 또 반전하게 됩니다. 아니, 이번 주 반전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악재가 있으면 내려가겠죠. 또 그래도 이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곡점이라는 거죠. 변곡점 위로 밑으로 꼽을지 위로 꼽을지는 위로 올라갈지는 여에 대한 변수죠. 이에 대한 변수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투자자들이. 그럼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확실히 더 온다 그러고 생각하고 경기 0.5% 이상을 뭐 올린다. 그래놓고 강하게 앞으로도 금융 리스크, 금융은 철저한데 은행은 괜찮은데 물가를 더 잡아야 된다. 아직 물가 잡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0.5% 포인트를 올리고 금융 리스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심에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유럽 22에서도 유럽에서도 3.0의 기준금리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3.5가 됐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4.5에서 4.75에서 여기서 이번 주에 올릴 때 0.5를 올리면 5.0에서 5.25잖아요. 이미 원래 작년에 말했던 올해 목표가 오는 거죠. 5.25. 그러면 0.5 올리면 추가적으로 이제 여름에 5월달, 6월달, 7월 정도나 아니면 6, 7월 정도에 두 차례 정도 0.25씩 0.25 두 번 올리면 이게 5.5에서 5.75가 되잖아요. 세 번 올리면 6이 되고 그죠? 그래서 6까지는 아직 안 보는데 6%까지는 그럼 이렇게 0.5로 올렸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파월 의장은 연준은 FED에서는 금융시장은 은행은 괜찮다 저 정도면. 근데 이보다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물가를 확실히 잡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 긴축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긴축을 유지하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도 커서 어제 내려왔는데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수렴할 때 방향을 내리꽂고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현재의 컨센서스는
시장 전문가들 한 70%대는 정도는 0.25 정도 올릴 걸로 보입니다. 스몰 스텝으로. 저도 0.25 정도 올리고 보이고요. 만약에 0.25 정도 올리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미 이런 건 너무 마지막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0.5를 올리던 0.25를 올리던 주식 투자하는 우리한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영역입니다. 0.5를 올린다 해도 여름 되면 끝날 텐데 0.25 돼도 여름으로 끝나고요. 그죠? 이미 작년에 9월 말에 내리꽂고 10월 말에 내리꽂은 게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가 기본에 작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기 침체 악재 그렇게 많이 작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도 있는데 그게 크진 않지만 어저께 중국의 지준율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을 시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보면서 이야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저 경제학을 공부했고 경영학을 공부하든 재무제표를 다 읽을 수 있는 정도 수준, 경제신문을 보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금융시장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될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빼고는 여기저기 아무don에 다니면서 공짜니까 유튜브 보고 여 사람 저 사람 여기도 TV 방송, 정권 방송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권 방송은 여기저기 가면서 자극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걸 보면서 하다 보면 세월 다 흘러갑니다. 도움 하나도 안 돼, 그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잖아요. 틀리고 미래 전망이 틀리고 맞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전문가들도 평생 전문가들 공부를 해도 80% 맞추면 많이 맞출까 그런데요. 갭 하락하는 거 어떻게 맞출 수 있겠냐고, 그죠? 못 맞춘다는 얘기는 전문가 실력이 없는 그런 것보다는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때는 좀 지나가 봐야만 100%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강세론자는 주식이 올라가면 맞추는 거고요. 비관론자, 약세론자는 주식이 내려가면 맞춰요. 그죠? 이런 것은 나한테 투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이미 변수는 끝나고 내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대응 영역이라 하기도 하죠. 그건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렴하고 미국도 수렴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는 건 변곡점이 임박해 있다는 거죠. 이평선도 위로만 올라가면 아주 좋은 거예요. 위로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이 왜 이렇게 강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애플입니다. 안 빠지고 있죠. 오히려 올라갔어요. 주봉, 일봉도 그렇고. 그죠? 엔비디아도 올라갔어요. 은행보다 은행이 특히 주부들이나 잘 모르신 분들은 은행주를 안전하다면서 은행주를 사가지고 물려도 언젠가 회복하겠지. 당연히 회복하긴 해요. 그죠? 배당도 준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배당 3% 받으려고 내려가도 계속 갖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막 몇 년 있다가 경기부터 또 다시 회복한 본자. 은행주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죠. 투자하는 것도. 은행주보다 더 안전한 게 바로 빅테크 기업이에요. 1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아무리 위기에 와도 빅테크 기업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성장하는 거 그 기업.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위기가 오든 뭐가 오든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벌지. 돈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나빠지는 거죠.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는. 그래서 가난은 복리로 나빠지는 것이고 부자는 복리로 좋아지는 거예요. 부자는 더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더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직장인들은 평생 직장 다녀봤죠. 재테크를 성공 못하면 돈은 계속 없어집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게 없어지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는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라고 그랬죠. 어떤 경우든지 손실 날 수는 없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죠? 팔았다 사라.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제 150달러에서 180 팔아가지고 125니까 100 오면 와 봐봐요. 여기서 팔아라. 기술적으로 보면 175 팔고 그걸 내려오면 그때 안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고 있었으면 회복했고요. 20% 왔잖아요. 여기 지금
작년도 여름에 사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20% 벌고 있어요. 아니면 비중이 적으면 내려왔을 때 120달러 이하에서 더 사면 되는 거죠. 제가 유로 방송인데 122달러, 한 108달러 정도는 110달러 이하는 뭐 올인하는 거고 120부터는 사는 거예요. 여기 개미할기시 패턴이죠. 그러시려고. 여기에서 바로 갔기 때문에 이 개미할기시 패턴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작하면 제가 지난번에 엔비디아처럼 그런 게 랠리를 해야 될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29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220 정도 가면 못 간다 당분간. 그러고 나서 다시 추세 반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얘는 이미 250달러가 목표가 아니죠. 263층 이건 3배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주식은 아주 쉬워요. 3배. 그래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안전한 주식은 미국 주식 빅테크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 망해도 이런 기업들 안 망하는 게죠. 지금 현재 지난 1월 금요일 기준으로 세계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 1등이고요. 지금 여기 시가총액이 한 990억 지금 우리나라도 한 1250억 환율 얼마야? 1250원 기준 하면 1250조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세계적 TSMC가 아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1등이고요. 미국 기업에서는 인텔이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요게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 미국의 1등이죠. 과거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게 우리나라 돈 3,600조 정도까지 갔어요. 3,600조 정도 갔다가 지금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에요. 그죠? 1등부터 쭉 애플, 엔비디아부터 해서 자, 이런 뭐 인텔부터 이런 기업들은 탄탄하죠.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든 뭘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다시 돈이 은행이 위험하고 금융이 위험하니까 오히려 빅테크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돈은 많으니까 어디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저께 이렇게 우리나라도 기업들 중에서도 어제 삼성전자가 올랐듯이 그렇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은 괜찮아요. 그죠? 괜찮기 때문에 좋으니까 오히려 대다수 종목들이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GPU 시대니까 자, 테슬라는 잘못 가고 있죠. 여기 가서 186 여기 갔다가 그래서 이것도 100% 갔다가 못 가니까 이제 조정 받고 천천히. 자, 그래도 사상 고점은 작년에 나중에 돌파해요. 돌파한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면 그렇게 큰 우려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나스닥 종합도 보시면 다시 또 바로 치지 못해. 지금은 아직도 4월 중순까지는 4월달 3월 CPI 정도 미국에 나올 때까지는 계속 등락을 하겠죠.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4월 중에 3월 CPI가 나와서 확실하게 경기 침체 이슈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확실히 시그널로 나오면 지수는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표된 것 중에 심리 지수가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무조사한 게 4.1이었거든 지난달에. 근데 이게 3.8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년 2.9에서 2.8로 내려왔어요. 즉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고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 된다는 게 지금 조사를 하면 나와요. 갑자기 이제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기가 나빠질 걸 보면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히려 이게 연착륙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표도 마찬가지 주봉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적어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박스권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융 리스크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 종목들도 뭐 삼성전자도 세고 하이닉스 세고 이런 기업도 세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이런 2차 전지는 뭐 조정이 모멘텀이 약하대도 조정이 잠깐 들어가 있고요. 많이 올라서는 쉬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기도 자동차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뭐 코스닥도 좀 4월부터 2분기는 코스닥이 4월부터는 코스닥이 안 좋아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미 지난 제가 투자이신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은 좀 바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뭐 코스닥을 장기 투자하지 않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이런 게 1등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런 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셀트론 계열이 좀 강하죠. 그죠? 그 다음 바이오 뭐 괜찮은 바이오 반전하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은 좀 그걸 반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크진 않을 걸로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던 게임주나 뭐 셀트론 계열 이런 게 좀 강하면서 좀 지켜주면서 올라올 거고 이제는 지난 목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폐배터리다 그러면 16일 날 재료가 노출되니까 CRMA 유럽에 유럽판 IRA 그래서 성일혜택은 17만원대에서 절반 팔려고 했는데 이미 조정이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지난번에 불공정 거래 때문에 지난번 한번 들었고 다들 임직원들 관련된 사람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받고 막 그랬죠. 그때 그래 놓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에 또 걸린 거예요. 돈 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은 봐봐 오스템 횡령 한 방에 횡령돼서 한 방에 거래 정지됐다가 그러잖아요. 뭐 신라젠도 불공정 뭐 여러 가지 신라젠 망했죠. 없어졌죠. 없어진 거 이렇죠. 어쨌든 거래가 오래 정지됐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저희는 코스닥 시가총액 100등 안에 있더라 이걸 장기 투자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원칙이니까 회원들 수백 명이 장기 투자했다고 시가총액 5등도 거래 정지되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과거에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대기업 그룹이 재벌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 그룹주를 장기 투자할 수 있는데 재벌 그룹주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면 그걸로 장기 투자하는 게 결국은 평생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만 내가 번 돈을 날리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30만원대 이상에서 에코프로나 사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단기 매매자 빼고는 주식 재무제표도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 쉽게 못 벌 거예요. 큰 돈은 옛날부터 사서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정이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진단소에서 3월 15일 날 낮 12시 진단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는 투자이신에 30만원 왔을 때 투자이신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이게 100배를 가야 되니까 38만 9,500원 즉 38만원대 찍어야만 된다. 30만원대 리스크가 없어요. 30만 사들. 그러면 38만 이상부터 왔을 때는 차트 보고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진단소에서는 47만원 안착 못함 오버슈팅이 원래 39만원이 목표가인데 오버슈팅 20% 하면 47만원 이틀간 안착 못함 이것은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100배 왔으니까. 100배 온 주식이 다시 여기서 40만에서 80만 가면 따블이잖아요. 200배인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2025년도 이상도 계속 끊임없이 30년대까지
경쟁을 갖고 계속 양극재가 시장을 장악한다면 이제 80만 가서 200배는 가겠죠. 78만 가가지고. 그러지 않고는 지금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 시간 동안 뭐 올해는 이제 못 갈 걸로 보여. 이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기업들은 이제 올해는 주가 끝났다, 못 간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이 배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배터리 주식 양극재는 2025년도까지 고성장을 계속 하니까 25년도까지 할 주식 투자를 하면 양극재를 하고, 그 이후에 30년대까지는 25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경쟁력 갖고 계속 할지는, 물론 우리나라 어느 정도는 돼요, 그죠? 계속 시설 증설을 계속 할지는 그때 가봐야 되기 때문에 25년까지 문제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이야기하신 건 틀렸다. 2017년도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때도 양극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주도 팔면 안 되고, 오히려 미국 대통령도 2차 전지 전기차 시대를 제지할 수 없고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죠? 장기 투자 유일한 산업이 2차 전지, 즉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에요. 그리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어떤 나라가 같이 해도 경제 우리나라가 다 이깁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재벌이니까. 지금까지 화학기업이 일본이 1등인데 우리가 1등 했고요. 올라갔고, 조선도 중국, 일본 1등 우리가 다 장악했죠. 조선시대.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이 하면 다 이깁니다. 그것도 3대 재벌이 하는데, 그래서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배터리에 대해서 잘한다고. 배터리 무슨 배터리 기업에서 근무하고 한다고 해서 이 배터리 주가를 정확히 맞추지 못해요. 그죠?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주가 예측 어떻게 합니까? 주가 예측은 저처럼 일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주가 전망은 장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LG엔솔리 시가총액이 지금 130조 대인 거예요. 그죠? 이건 300조 대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앞으로 미국하고 성장하니까, 앞으로 10배 성장하니까 삼성전자는 성장 그렇게 못하니까 삼성전자 주가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맞췄냐고, SDI 주가를 맞췄냐고, LG엔솔 LG엔솔 얼마 안 됐으니까 SDI를 1등주로 맞췄냐고. 그때 당시는 전부 다 LG화학 1등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도 못 봤죠. 그때 배터리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이제 왔어야 뭐 배터리 어쩌고 LG엔솔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뛰어넘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개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야 뭐 여기니까 그렇지. LG엔솔은 어떤 경우든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는 또 새로운 걸 합니다.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새로운 거 하고, 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부 만들어 또 해서 또 삼성전자 지금 삼성바이오에서 자회사로 하고, 요것도 SDI도 자회사고 바이오도 자회사, 바이오 삼성 바이오 로직스 하고 삼성 그 생산 새로운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시대 오면 또 새로운 거 또 만들어요. 그죠? 근데 LG엔솔 배터리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터리는 나중에 자동차하고 싸워야 됩니다. 결국은 합작하더라도. SDI도 마찬가지고. 그럼 SDI는 자동차 배터리 말고도 우주 시대가 오면 우주 시대에 관련된 배터리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셀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한 삼성전자를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 있으니까 온통 부정적 얘기만 요거 올라가니까 막 배터리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1년도 3년도 못 가지고 있을 투자자들이
무슨 장기적으로 3년 뒤, 5년 뒤에 주가를 뭐 어떻게 해서 하니까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다 틀리죠. 중간 가격 내려가 봐요. 깎고 있겠냐고, 그죠? 반타작 나면 다시 올라오면. 그래서 물론 제가 시가총액 1000조 이상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1000조 이상 당연히 이거 1000조 이상 가면 이것도 당연히 1000조 이상 당연히 가죠. 이것은 더블 가면 16만 원대 가면 1000조이고 앞으로 3년 내에 당연히 1000조 이상 16만 이상 돌파합니다. 이것은 3년 뒤에 2027년도까지는 무조건 삼성전자도 16만 돌파해야 1000조 이상은. 얘도 돌파할 거고 2027년까지는. 그럼 시가총 1000조 이상 다 우리도 몇 개씩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100조 이상은 당연히 나온다 그랬죠. LG엔솔 나왔고 이제 SDI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이미 10조 때는 배터리 회사들은 10조 때 다 나왔잖아. 소재가 안 나온 거 몇 개 빼고 10조에서 20조 나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나머지 또 배터리 회사 잘하는 배터리 또 10조 20조 나와요. 몇 주. 그 다음 20조 20조 때가 다시 한 30조 한 50조 내외까지 나오면 이제 시세가 모두게 끝납니다. 소재 업체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금리 뭐 인상을 0.25 하고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잘 받쳐주는, 당분간 이런 게 아니라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 빅테크 기업들이 LG전자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게 보면 뭐 당연히 뭐 2차 전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쪽이 2차 전지도 코스피 쪽에 가야 된다. 코스닥이 2차 전지나 뭐 폐배터리 관련된 것은 끝났다. 당분간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1분기 5월에 나오더라도 하반기는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오늘 에코프로 사태로 인해서 다 끝났습니다. 빨리 단타들은 나오시고 하는 게 좋고, 다시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는 빠지니까, 자 에코프로가 47만이면 535 30만 이후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26만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다 이쪽은. 그러면 만약에 거래소 쪽이 낫죠, 그죠? 그럼 거래소로 가야 되면 에코프로를 할 게 아니라 버스코 케미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버스코도 고평가니까 절대적인 고평가 지금 현재는. 근데 장기적으로 괜찮은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당분간은 3월 중순부터 제가 3월 중순부터 이미 2월달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2차 전지는 조정을 받을 걸로 보인다고 1월달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내 전지 종목 중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될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일업체도 비슷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세일업체도 못 가요. LG엔솔, SDI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못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사이에 뭐 이런 기존에 안 갔던 빅테크 기업도 좀 더 나은 구조를 점한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엔비디아는 좋지만 테슬라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고, 또한 중요한 게 한 개가 있습니다. 자, WTI가 이미 66.74달러로 빠졌어요. 겁나겠죠? 12%나 빠졌어요. 5일 동안. 자, 이미 80달러 가다가 제가 못 간다 그랬는데 66달러 왔어요. 미국 금리는 3.4, 4달러 갔다가 지금 3.4인데 이거 3.3으로 내려오면 미국 금리도 이미 3달러 이하로 가는 2.5달러로 2.6달러, 2.5달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하반기 아마 2.5달러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2.6달러로. 2.6%로. 2.5%. 3.3 깨지면 지난번 저점 다 깰 거라 보는 거죠. 이미 깨졌어요. 이것도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2분기에는 상품 가격이 내려가서, 상품 가격이 내려가니까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둔화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연착륙은 되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같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8,560만 다 내려오니까 원자재, 그러면 원자재 관련된 양극재들은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판매 단계 내려가면 이 3개월 정도로 반영되니까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미 생각을 해야 된다. 원자재와 영향이 별로 없는 회사는 괜찮고요.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